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건 에코 페미니스트 모임 베프의 첫 활동 기록지 발간 기념회 비건 테이블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1부에서는 이제 비건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2부에서는 문화예술과 비건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금 또 뮤지션인 강유님과 패텐님도 와 계시고요. 지금 또 문화예술 계통에서 많이 일하고 계시는 은하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렉트로니카 레이블 렛츠렛츠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헤뎀스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같이 펫햄스터와 같이 렛츠렛츠를 설립을 하고 저희 아트워크랑 또 음악도 하고 있고, 네, 디자이너 그리고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문화예술계 남성폭력연대라고 하는 페미니즘 문화예술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부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 이제 아무래도 같은 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큰 범위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영역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제 주제를 좀 그렇게 잡을 수 있었는데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康유님께서는 디자인 계통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회템스터님께서는 악기와 또 연관을 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은하님께서는 또 약간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많이 다뤄주신 것 같아요. 뭐 비건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좀 교차를 해서 비거니즘과 교차성이라는 내용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저는 현장에서 다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책이 나온 소감들을 또 한 번씩 또 들어봐야겠죠. 네, 은하님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같이 깊어질 수 있어서 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썼던 원고 글에 대해서 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동물에 대한 폭력이 어떻게 기후위기나 여성폭력, 인종차별 등 어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지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육식은 동물에 대한 폭력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핵발전소를 서울에 짓지 않고 지역에 건립하는 것처럼 오염물질 처리시설 또한 사회적 빈곤층이 밀집된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빈곤층은 환경오염이나 인한 질병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건강권과 주거권에 침해당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의색인종과 선주민의 57%는 인종차별로 인해 대기오염시설 인근에 거주하기 때문에 흑인은 백인보다 대기오염에 3배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환경인종차별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단체인 카본브리프의 통계에 의하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 부족과 토지의 상실이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인신매매, 조혼 등 여성 대상 폭력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환경성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는데, 공장식 축산과 육식의 지속이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이번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확실히 그 발제에서도 저는 느꼈는데 데이터 기반의 이 소감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또 정보 전달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비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도 알 수 있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강유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옆에 계신 은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그 작년 초인가 그때 재작년 말인가요? 그 부산 페미축제라고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낙가님이랑도 처음 뵙고 그렇게 그때 처음에 낙가님 뵙고 되게 저 그때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가지고 저도 되게 어디를 가야 될지 비건 식당 같은 것도 그때 엄청 많이 그렇게 알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 사람도 많이 몰랐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지고 낙가님이 또 이걸 불러주시고 같이 이런 모임을 진행하면서 사실 이 비건을 실천을 하면서 제 생활에 맞춰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를 통해서 이제 비거니즘이라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랑 다 다른 환경에서 이때까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사는 환경도 다르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 비거니즘을 풀어내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많았고 저랑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더 넓혀갈 수 있어서 되게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이 모임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모임, 어떤 주제의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인지 처음에 살짝 헷갈렸어요. 그래서 뭔가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것과 뭔가 그런 걸 들었지만, 그래서 처음에 모임에 딱 나왔는데 그때 바로 네, 알게 됐습니다. 참 이게 좀, 이 낙가님이 좀 이렇게 주도하셔가지고 만드신 모임인데 되게 모이자마자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기의 좀 전문 분야가 가미된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또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고 이런 기회를 갖기가 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갖게 돼서 참 좋았고 그리고 이 책 이거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이 책이 나온 걸 보니까 또 더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막 여기 제가 한 발제한 내용도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제가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우리 음악 산업 그리고 악기 산업들이 어떻게 동물을 착취하고 환경을 착취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준비하면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발표한 내용이지만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네, 세 분께서도 또 새로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서 공부도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공유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아까 이 패트님께서 책의 퀄리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근데 모두가 그 베프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고생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특히 아무래도 오늘 그 캉유님께서 이 부분 이 책에 대한 디자인을 이렇게 맡아주시면서 일단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어떤 그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의사결정이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일들이어서 조금 더 그 생각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셨어요. 그래서 캉유님이 특별히 또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오늘 문화예술가 비건이다 보니까 또 디자이너로서의 또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렇고 아마 디자인의 이전에도 비건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디자인을 하시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디자이너라고 하는 영역이 많은 의사결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내보여야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현실은 좀 녹록지가 않죠.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다행스럽게도 한국 대학교의 병폐 조별과제를 이겨낸
그런 모임이긴 하지만 그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라는 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비건의 입장 그리고 디자이너의 입장 여러 가지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럴 땐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편이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이거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게. 네. 왜냐면 이제 인쇄소랑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실물을 뽑을 때. 근데 저희가 이 내용에도 제가 얼만큼 환경 친화적이고 좀 비거니즘에 위배되지 않도록 어떤 이런 창작물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처음에 그런 창작물을 내기까지의 뭐 어떤 집단을 구성하는 것,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랑 예전에 일했던 적이 있는 인쇄소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에코적으로도 이게 환경적으로도 재활용률이 높고 목재율이 비목재율이 높은 그런 종이를 쓰면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이걸 가지고 계셔준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버리게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짐을 줄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훼손이 되거나 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재활용이 웬만하면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생각보다 수거율보다 훨씬 낮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얘기가 있지만 종이도 코팅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쇄소에서 저번에 저랑 일하셨을 때 이제 코팅을 안 하니까 파본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효율을 중시해서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데 이게 그때는 코팅이 돼 있는 거는 더러움이 묻으면은 싹 닦아내면 되지만 이렇게 코팅이 안 돼 있는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못 쓰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코팅 좀 해달라고 제발 코팅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담당자분이 막 비셔가지고 그거를 또 저는 또 같이 빌어가지고 이렇게 관철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회사에서도 디자인을 한 적이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이런 다 같이 창작물을 낼 때도 있었고 이렇게 단체에서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끼리 있을 때 같이 만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걸 조율을 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만들 때 거기에 같이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제가 결정권이 없을 때는 그냥 사실 저도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이 이렇게 깎여가고 마모되고 하면은 번아웃이 오고 저도 제 생활이 힘들어지고 제 신념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타협을 해서 제 신념에 좀 위배되더라도 그냥 의사결정권자의 말을 최대한 존중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다행히도 백부에서는 다 같이 이런 것에 다 동의를 해주시고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이 책을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또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베프에서 발간한 이 기록집은 포장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최대한의 어떤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어떤 의견들에 다들 합의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받을 때부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비셨던 인쇄업체께서는 굉장히 이제 다량의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또 주시면서 박스로 보내주셨는데 받아보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포장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왜 포장을 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클레임, 네. 거부할 테니까요. 이해를 부탁드릴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베프 일단은
많이 봐주세요. 네. 그다음에 네 질문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패트햄스터님께서 또 악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 젬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그 하필 또 저의 젬베가 그 자리에 있었던지라 저의 젬베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상당히 동공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또 인간이 어떤 자행한 동물 착취의 역사가 꽤 오랜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을 한편으로는 좀 느끼기도 했는데요. 뮤지션으로서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주제 악기 네. 악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뤄주시면서 소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좀 그런 내용들도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 일단 젬베 얘기 하셨으니까 네. 근데 젬베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오래된 전통 악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옛날부터 그렇게 그것도 착취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동물을 착취를 했지만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현대사회에 넘어오면서 너도 나도 젬베를 치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그 너도 나도 젬베를 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젬베를 고퀄리티의 젬베를 싼 값에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그걸 소비자들이 원하고 그걸 또 팔므로써 좀 대형 산업화되는 그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동물들이 착취를 당하게 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음악을 계속 해왔지만 뭐 저는 비건이 되기 이전부터도 음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비건이즘 실천을 하다 보면은 굳이 악기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많아요. 처음엔 이제 먹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뭐 고기 덩어리 먹으면 안 되겠다부터 해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먹는 걸 다 하고 나면은 다른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뭐 입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뭐 가죽 옷이라든지 뭐 모피라든지. 근데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동물 실험한 제품을 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점점 줄여 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에서 동물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악기는 정말 제가 그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뭐 바이올린, 활에 이런 말꼬리가 쓰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물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것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알게 돼서 좀 저 또한 충격이었고요. 예. 그래서 더 많이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런 내용에 발제를 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면도기에도 그 동물성 제품이 쓰이더라고요. 그 면도기 보면 위에 끝에 이렇게 비누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젤라틴이 쓰인대요. 그래서 젤라틴이 이제 돼지의 이제 사체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알고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었구나. 저는 열심히 면도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그 성분이 없는 면도기 그리고 그 전기 면도기 요즘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의심하고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네. 네, 지금 악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 빌리 아일리시였나요? 그 그래미를 모두 석권했죠. 작년이었는데 빌리 아일리시가 비건이거든요. 가족 모두가 비건이라고 하죠. 근데 빌리 아일리시도 비건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알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데 그 빌리 아일리시가 작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공유한 SNS에 공유한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미국 낙농업의 어떤 실태를 이제 영상화해서 공유한 내용인데요. 그거를 좀 많이 잔인합니다. 내용이 좀 많이 잔인하고 충격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어떤 그 영향들로 인해서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좀 그런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또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알려지는 사실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악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 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템스터님께서 한번 다뤄주셨다 보니까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동종업자로서 굉장히 즐겁게 참여했던 발제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님께서 또 굉장히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광범위한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초점에서 주제를 잡아 주셨었거든요. 그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차별이고 인종차별이고 장애차별이고 성소수자 차별이다 라는 문장이 저는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지역과 장애 그리고 여성 환경까지 이제 아우르면서 비건 문화, 비건을 설명해주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최근 아무래도 그 활동가시잖아요. 그 최근 또 기후 위기가 막 많이 생겨나면서 환경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왕성해졌고 이뿐만 아니라도 그런 운동 같은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문제의식을 삼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 활동 영역에서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 운동 영역에서 느끼는 그런 비건으로서 느끼는 그런 딜레마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활동가로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기획자도 겸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화예술 행사나 아니면 인권 행사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동물의 죽음의 결과물이 육식에 대해서 어떤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을 어떤 사적인 가정사나 어떤 개인사로 치부해왔고 어떤 이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지 정말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육식도 그와 유사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매일같이 고기라고 불리는 동물의 몸이 진열되기 위해서 동물들은 평생 동안 강제 임신을 당하고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면 도살당합니다. 여성운동의 구호 중에서 넌 여성은 임신 출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인간이 아닌 동물은 여전히 임신 출산을 위한 도구라고 암묵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나 아니면 정말 좋은 취지에서 기획하는 어떤 문화예술 행사에서도 어떤 동물 학살이나 어떤 동물에 대한 성적 착취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뒤풀이 자리에 너무나 당연하게 논비건 식당으로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다가를 준비할 때 당연히 정말 그냥 동물들의 어떤 죽음이 포함된 어떤 다가를 그냥 아무런 사유 없이 사용한다든가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존재를 고기라고 부를 때 가려지고 은폐되는 폭력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문화예술 기획자분들이나 어떤 인권운동가 분들께서도 어떤 동물에 대한 폭력이 어떻게 다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폭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어떤 뒤풀이 문화라는 게 있죠. 뒤풀이 문화라는 게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글지글 고기를 구워야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꼭 비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념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반성할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스스로도 그런 반성할 지점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은하님의 발제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발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또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아까 1부에서는 공통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물론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패템스터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그런 문장 있죠. 의심하고 알아내고 의식하고 노력하자. 예, 의식. 약간 라임. 네. 네, 맞아요. 저희끼리 이거 써놓고 막 그러고 놀았어요. 막. 펀치라인. 이게 뭐죠? 내용이 정확히 뭐죠? 의심하고 알아내고 의식하고 노력하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논비건이 아닐지 의심하고 알아내고 의식하고 안 쓰려고 노력하자.
써놓고 보니까 무슨 구호 같은 거예요. 예, 네. 왠지 가사 쓸 때 와 이거 내가 썼어 할 때 막 놀랄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 네, 굉장히 좋았던 문장이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기반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진행하는 모임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관통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도처에 존재하는 그런 수많은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맞춰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비건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지만 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건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또 세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명문장의 주인공이신 예, 패템스터님께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시작할 때는 정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아, 아 아는 거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냥 어느 날 이제 그 게리 유로프스키라고 이제 그 활동가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강연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나도 이제 비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되게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시작을 해서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저처럼 막 이렇게 바로 시작한 것도 좋지만은 좀 사회 분위기나 이런 모임이나 그런 것들에서 좀 사회적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지만 자기 마음이 그걸 원하고 있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점점 이 범위를 늘려가는 그런 활동. 네. 처음에는 뭐 단계적 채식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뭐 그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단계적 채식이 하지만 시작을 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말고 네, 한 걸음부터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확산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그 질문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똑같이 시작을 할 때는 다들 그렇게 막 쉽게 시작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부 제가 아까 토크 하실 때 봤는데 이게 예전보다는 인식이 되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비건을 시작한 지가 좀 많이 지났는데 그때랑 전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사람과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더 어떤 힘을 받아서 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예전에 그런 걸 찾았을 때 거의 나오지도 않고 SNS에서 뭐 이런 걸 비건을 하시는 지향을 하시는 분들을 찾으려고 해도 정말 3명, 4명 막 이렇게밖에 안 나올 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하고 나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좀 더 빨리 할 걸 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하기 좋은 때니까 그냥 일단은 뭐든지 하나를 잡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이런 거를 더 어떻게 침투시키고 더 어떻게 퍼뜨려 나갈지를 생각하면은 동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이 베프 모임처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도 옛날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혼자 하는 싸움보다 여러 명이 있는 싸움은 당연히 더 뭐 비교지만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걸 하는 나 자신 말고도 이 비거니즘의 어떻게 보면은 주체 어떤 이 신념의 이 중심이 되는 동물권을 생각하셔서 이제 동물이라는 어떤 존재를 저희도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동물 비인간 동물의 어떤 경계를 좀 이걸 시작하면서 점점 허물어 가고 하다 보면은 그
봄눈별님이 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은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겁먹지 마시길, 예. 그런 걸 좀 응원으로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비건 분들이나 혹은 비건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각자의 영역이 있잖아요. 문화예술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는 IT일 수도 있고 내가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정말 아주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뭐 다 같이 어떤 점심시간인데 나는 비건 음식을 먹는다던가 또 동료들이 그런 것을 왜 그런 거를 하세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답변을 하고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동물에 대한 착취와 폭력에 반대하기 때문에 비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당연히 했던 것들이 동물에 대한 폭력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 불편함에 대해서 저는 좀 이질적인 감각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는 게 좀 소중한 감각이라는 것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이걸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고 이게 왜 나에게 불편함을 줬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차별이고 불평등인지 좀 사유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자세들이 좀 더 우리들을 좀 더 나은 세계, 좀 평등한 세계로 데려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편함은 소중한 감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일단 두 번째 2부 비건 문화예술과 비건 활동을 이제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까 그 비건을 지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토론 시간에 플렉스테리언이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처음에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일단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 하나의 또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주 1회체식이라든지 그런 주 2회체식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소중한 감각들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편하게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라는 점 많이 이 책을 통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문화예술과 비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부와 2부 이제 모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비건 에코 페미니스트 모임의 첫 활동 기록집 BF의 오늘 이야기 비건 테이블 토크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공연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굉장히 훌륭한 게 뮤지션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고 이제 아무리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이곳을 무대 삼아 또 재밌게 한번 놀고 갈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녕하세요. 펫햄스터와 강유입니다. 렛츠렛츠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베프라는 이런 소중한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공연까지 할 수 있게 될 줄은 정말로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돼서 참 기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낙가님, 봄눈별님이랑 너무 극과 극인 어떤 그런 공연일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한 곡은 이제 펫햄스터 앨범에 제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거고, 사실 저희 둘이서 핀조로라는 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펫햄스터가 하는 음악이랑은 조금 다른 건데, 이 핀조로로 한 두 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두 곡 중에 이번에 나올 곡은 저희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고 어제 완성된 노래예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공연을 몇 번 더 하면서 다듬어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되게 귀한 자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 처음이에요. 처음. 네.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beat, the bass, the dar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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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eat, the bass, dark place.
감사합니다.